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3년 1월 초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2023년 보상금 월 지급액으로 해서 국가유공자 6급에 해당하는 내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유가족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상위 등급 유가족 보상금일 때 구법과 신법, 그러니까 기존 등록자와 신규 등록자에 대한 차이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고 제가 설명을 잘못한 것인지 영상을 보신 월남 참전자께서 질문을 해 오셨습니다. 그 질문 내용이 어떤가 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척추질환 상위처로 지금 6급 1항인데 제가 사망을 할 경우에는 제 배우자가 73만 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고, 계속 이어서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척추 상위처가 아니고 다른 당뇨병이나 협심증일 경우에는 만약에 그분들이 상위처로 사망을 할 경우에는 175만 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신 분께서 제 상위처가 척추인데 제가 척추로 사망을 하지 않고 당뇨병이나 협심증으로 사망을 할 경우에도 약 175만 원에 대한 유가족 보상금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아드님을 통해서 제게 질문을 해 오셨고, 제가 다시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분명히 제 영상에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6급으로 본인 상위처로 인한 상위 사망일 경우에 유가족 보상금을 175만 원을 받는다고 제가 보상금 월 지급액 도표를 보면서 빨갛게 표시를 해가면서 하나씩 계속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설명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모르시는 초보분들께서 그 내용을 들으실 때 하고는 또 아마 듣는 과정이나 제가 말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오해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 또한 영상을 확인을 해 봤는데도 제 입장에서는 이 영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이 아드님과 그 식구들 또 다른 지인들까지 몇 번에 걸쳐서 영상을 보았는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분들 생각대로 제 영상이 또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댓글을 주고받고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는 아예 그 부분을 따로 자막을 달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거하고 자막을 달아서 영상을 따로 만들어서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 그 내용을 보시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어떻게 처리가 될지, 지금 이분 상황이 어떤지 거기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문제가 되었는지 그 영상 약 6분 정도 되는데 이 댓글하고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이 끝나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가장 중요한 유족연금입니다. 유족수당으로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있는데 오늘은 이 배우자에 대한 내용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몰 순직은 184만 7천 원을 지급해드리고 상위 1급부터 5급까지는 160만 1천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그리고 상위 6급은 58만 8천 원을 지급해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기에 이 유족에게도 고령수당이 있습니다. 60세 이상이라고 그래서 남편분이 1급부터 6급까지 되는 분들 중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 배우자가 만약에 살아계신다 하면 이렇게 14만 9천 원을 추가로 더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6급이다 그러면 58만 8천 원에 14만 9천 원을 더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위 1급부터 5급 또한 똑같습니다. 14만 9천 원을 더 드리는 거고 전몰 순직도 14만 9천 원을 더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족 보상금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상위 등급이 1급부터 5급까지와 상위 6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상위 7급에 관련된 유족 보상금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신규 등록자에 대해서만 이 7급이 없는 것이고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하신 기존 등록자들은 또 다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르는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거는 기존 등록자입니다. 기존 등록자 유족으로 해서 배우자만 확인을 하게 되면 전물 순직이 있고 상위 1급부터 5급까지와 6급 상위 사망이라고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6급 비상위와 7급 상위 사망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전몰 순직은 이 내용들 보시면 되는 거고요. 보상금 184만 7천 원에 수당 27만 4천 원, 그래서 합 212만 1천 원이 지급이 됩니다. 고령으로 따졌을 때는 184만 7천 원에 14만 9천 원 더해서 199만 6천 원을 지금 유족 보상금으로 배우자들이 받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6급입니다. 지금 영상이 국가유공자 6급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6급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신규 등록자는 6급으로 하나로 통일을 해서 무조건 58만 8천 원을 지급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고령으로 기준을 했을 때 거기에 배우자 수당으로 14만 원 더해서 총 73만 7천 원을 2023년 매월 지급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6급 비상위일 경우에 그러니까 제 예를 들어서 제가 척추와 관련된 상위처로 6급 1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나이가 먹어서 사망을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6급 비상위로 해서 고령 58만 8천 원에 배우자 수당 14만 9천 원을 더해서 제 배우자가 73만 7천 원을 유족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데 만약에 제가 척추와 관련된 부상이 아니라 다른 그러니까 당뇨병이나 협심증, 심장, 혈관 그런 쪽으로 관련된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만약에 그와 관련된 상해처로 사망을 하셨다는 게 확인이 됐을 경우에는 6급 상위 사망이라고 해서 고령으로 기준을 했을 때 160만 1천 원에 14만 9천 원을 더한 175만 원을 6급인 경우에도 유족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6급인데 왜 누구는 매월 175만 원을 받고 또 누구는 73만 7천 원을 배우자인 유족 보상금으로 받는지를 신법이 적용되는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들은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6급이면 상위로 사망을 했든 비상위로 사망을 했든 똑같이 월 73만 7천 원을 유족 보상금으로 받지만 그러니까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하셨던 기존 등록자 분들 중에서 만약에 자기 상위처와 같은 내용으로 사망 진단서를 끊게 되면 보훈처에 접수를 하시게 되면 6급 상위 사망이라고 해서 그 배우자에게 매월 175만 원을 지급해 드린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또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런 내용도 있다 하는 식으로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2023년 국가유공자 6급과 유족 보상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영상을 보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자막을 달았습니다. 자막을 달았고 보상금 월 지급액 표를 보면서 빨갛게 표시를 해가면서 상위 사망일 경우와 비상위 사망일 경우 금액까지 차근차근 합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6급으로 계시는 분들 2012년 7월 1일 이전에 등록이 되셨던 기존 등록자와 그 이후에 등록을 하셨던 신규 등록자들을 이 부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는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나병장이라고 해서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병장은 그냥 단순하게 척추로만 6급 1항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나병장이 사망을 했을 때 유가족 보상금이 어떨 것인가 그 내용하고, 두 번째는 김병장이라고 가상의 인물을 들어서 이 김병장은 지금 당뇨병과 협심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6급 2항을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협심증으로 사망을 할 때 과연 유가족 보상금이 얼마나 나올 것인가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이병장이라고 해서 또 별도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이병장은 당뇨병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허혈성 심장질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병장 또한 당뇨병으로 6급 2항을 판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언제? 2022년 작년에 6급 2항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해하기 쉽게 구법과 신법의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나병장입니다. 나병장은 척추장애로 해서 6급 1항을 받고 있습니다. 6급 1항을 받고 있는 이 나병장은 나이가 먹어서 사망을 할 경우에 척추로 인해서 사망할 확률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척추로 인해서 사망 진단서에 척추로 인한 사망이라고 그렇게 병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심장과 관련돼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하시든지 뇌출혈이나 그와 관련된 사망,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이 오랫동안 알아오다가 최종적으로는 폐혈증으로 해서, 그러니까 폐혈증입니다. 사망 진단서에 보면 폐혈증으로 사망한다는 진단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급하게 교통사고로 해가지고 사망하지 않는 한은 대부분 사망 진단서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진단서 명이 발급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나병장 같은 경우는 척추가 상위처이기 때문에 절대로 척추로 인해서 상위 사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6급에 대해서 비상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나병장은 2004년에 6급 1항을 취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전에 하는 구법입니다. 구법에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병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 60세 이상으로 아마 사망을 하겠죠. 이렇게 했었을 때 58만 8천 원과 14만 9천 원을 더해서 그 배우자는 73만 7천 원을 받습니다. 언제? 지금 2023년 기준입니다. 이게 만약에 매년 약 4%씩 인상이 되는데 나병장이 10년 후에 죽을지 20년 후에 죽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되면 이 금액도 또 계속 올라갑니다. 왜? 매년 약 4% 정도씩 평균 인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상 그때 되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지금 편하게 2023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73만 7천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 나병장과 관련된 내용은 끝났습니다. 구법에 의해서 2004년에 적용된 내용입니다. 자, 다음은 김병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김병장은 당뇨병으로 6급 이항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으로 6급 이항을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가 하면 이 김병장 또한 2012년 7월 1일 이전에 판정을 받은 이 구법에 적용되는 사람입니다. 구법, 신법이 아니라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 구법이기 때문에 이 구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김병장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으로 해서 만약에 김병장이 사망을 하게 되면 6급이기 때문에 6급 상위 사망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 고령으로 해서 160만 1,000원에 14만 9천 원을 더해서 175만 원을 유가족이 받습니다. 당뇨병으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김병장이 당뇨병이 아닌 다른 질병, 그러니까 지금 이 김병장은 협심증이 있습니다.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스텐트를 2개를 삽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 쪽을 가지고 있는데 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질병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고 당뇨병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막상 6급 이상 판정을 받을 때는 당뇨병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은 당뇨병은 많이 좋아졌고 되려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스텐트 2개를 삽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병장이 걱정을 하는 이유는 만약에 사망을 할 때 당뇨병으로 사망을 하지 않고 심장 질환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망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앞전 영상 제가 자막으로 달아놓은 거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분이 이 김병장이라는 분이 당뇨병으로 사망을 하지 않고 협심증으로 사망을 한다? 그러면 6급 비상위가 됩니다. 왜? 본인의 상위처는 당뇨병인데 사망 진단서에 당뇨병으로 인해서 사망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고 만약에 협심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는 내용이 있게 되면 이분은 비상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비상위일 경우에는 고령으로 해서 58만 8천 원 더하기 14만 9천 원 해서 이 김병장 배우자는 73만 7천 원의 유가족 보상금을 받습니다. 자, 제가 2가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병장이 당뇨병으로 지금 상위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당뇨병으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160만 1,000원, 14만 9천 원에서 175만 원을 유가족 보상금으로 받지만 당뇨병이 아니라 협심증, 그러니까 스텐트,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질병으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상위처가 아니기 때문에 비상위, 제가 이렇게 자꾸 표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비상위로 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유가족에게는 58만 8천 원 더하기 14만 9천 원 해서 73만 7천 원의 유가족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병장 관련된 건은 이것으로 우선 마치고 이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서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가상인물입니다. 세 번째 이병장입니다.
이 병장은 당뇨병이 있고 고혈압이 있고 협심증이 있는데 이 당뇨병으로 6급 이항을 판정받았습니다. 언제? 작년에 받았습니다. 2022년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법에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병장이 6급으로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병장이 상위 사망이 되었든 비상위가 되었든 이 신법에서는 상위 6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단순하게 비상위, 상위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상위 6급으로만 취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위상,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당뇨병도 앓고 있고 고혈압도 앓고 있고 협심증도 앓고 있는데 어떤 질병으로 사망을 하든 간에 이 신법에 의한 사망은 상위 사망, 비상위 사망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몇 급으로 사망을 하냐. 만약에 6급인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되면 58만 8천 원 더하기 14만 9천 원 이렇게 해서 73만 7천 원을 받습니다. 신법과 구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위처가 어떤 곳이냐, 그리고 그 상위처로 사망을 했느냐, 아니면 그 상위처가 아닌 다른 곳으로 사망을 했느냐에 따라서 유가족 보상금이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 김병장과 같이 상위처로 사망을 했을 경우와 비상위처로 사망을 했을 경우 극과 극입니다.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만 이 신법에 의해서는 어떤 것으로 사망을 했든 간에 그냥 단순하게 6급일 경우에는 73만 7천 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장과 이 병장의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병장 같은 경우는 협심증이 있습니다. 똑같이 김병장과 같이 협심증, 그러니까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질병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이 병장이 협심증과 관련된 질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허혈성 심장질환 7급에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가지혈관을 포함한 관상동맥 여타 부위에 5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협심증 증상이 있어 약물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7급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병장은 이것보다도 조금 더 상태가 심각합니다. 허혈성 심장과 관련된 6급 이항을 보게 되면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관상동맥 조영술 검사 결과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어떤 부위에 좌주간지 관상동맥이나 또는 좌전하행 관상동맥 근위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는 사람, 이 허혈성 심장과 관련돼서 제가 김병장 그 아드님한테는 어느 부위에 얼마만큼의 협착이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단순하게 스텐트 2개만 삽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깊게 설명은 못 해드립니다.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못 해드리는 거고, 지금 이 내용은 이 병장입니다. 자, 이 병장 같은 경우는 만약에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6급 이항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있고, 또 두 번째는 첫 번째 좌주간과 좌전 하행 관상 동맥을 제외한 나머지 주요 혈관에 70% 이상의 협착 병변이 있고 심초음파 운동 부하 검사 등 심근 허혈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주요 혈관은 이렇게 다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허혈성 심장 치료나 당뇨병 같은 게 좋은 게 이 수치에 딱 들어오면 그 급수에 정해지기 때문에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부위를 몇 퍼센트 협착
병원에서 진단서에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어떤 혈관, 어떤 부위에 몇 퍼센트 협착이 있다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진단서에 보게 되면. 그러면 그 진단서만 가지고 내가 이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보고 나는 몇 급에 해당되겠구나 하는 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보훈처에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세 번째는 영상검사와 기능검사 결과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되었고 관상동맥 우회술 또는 내과적 중재술을 받았거나 약물 치료 중인 사람은 6급 이항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병장이 이렇게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6급 이항을 또 받습니다. 그러면 당뇨병의 6급 이항과 허혈성 심장질환의 6급 이항이 합해졌을 때 그 위급으로 못 올라갑니다. 제가 종합판정 기준표에서 설명을 했듯이 당뇨병과 허혈성 심장질환은 같은 6급 5108호입니다. 같은 급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6급 이항이죠. 이 수치에 아주 많은 질병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복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이 질병은.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병장 같은 경우는 이 관상동맥 우회수를 했기 때문에 심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랜 시일이 지나서 만약에 사망을 할 때 이 심장 질환과 관련돼서 사망 진단서에 작성될 확률이 그만큼 큽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이 이병장 같은 경우는 당뇨병도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도 있습니다. 이 이병장이 사망을 할 때 사망 진단서에 어떻게 나올까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사망할 확률이 그만큼 크고 그럴 경우에는 또 사망 진단서에 그와 같은 내용의 진단서가 작성이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당뇨병이 있지만 당뇨합병증으로 해서 사망 진단서에 사망했다고 기록될 확률은 그만큼 적습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여기서 차이점이 있죠. 물론 이 병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술을 한 상태에서 이 심구출율이 40% 이하에 떨어지게 되면 5급에 해당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 그래서 나중에 사망하시기 전에는 분명히 몸 상태가 악화되고 또 5급, 4급, 3급 계속 높은 급수로 올라갈 확률이 그만큼 많습니다. 이 병장은. 그렇게 했었을 때 만약에 최소한 이 병장이 5급만 받고 사망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 유족 배우자로 해서 상위 1급부터 5급까지는 160만 1천원에 14만 9천원을 더한 175만 원을 유가족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2023년 기준. 그러니 막상 나중에 10년 후에 돌아가실지 20년 후에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때 되면 금액이 200만 원이 훨씬 넘어가겠죠. 이렇게 해서 똑같은 지금은 두 분 다 구법과 신법에 의해서 당뇨병으로 있지만 이 신법에 의해서 등급을 받은 이병장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나 더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관련돼서 그 질병 또한 등록을 하고 그게 6급으로 나와서 나중에 시일이 지나서 5급 더 높은 급수까지 갈 수 있지만 최소한 5급만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 이병장 유가족인 배우자는 175만 원을 받을 수가 있지만 여기 김병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당뇨병만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6급 이항으로. 그렇게 했었을 때 과연 이 김병장은
당뇨병만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허혈성 심장 질환을 다시 새로 등록을 할지, 새로 등록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법에 의해서 2023년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구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법은 조금 전 이병정과 똑같이 6급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6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가족 보상금을 받는 거고, 만약에 또 김병장 또한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해서 나중에 몸 상태가 많이 악화돼서 5급을 받는다. 그러면 이병장과 똑같이 신법에 의해서 5급에 해당하는 유가족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과연 이 김병장이 허혈성 심장 질환과 관련된 질병을 등록을 할지 등록을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등록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이번 영상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김병장은 본인이 알아서 이거를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 국가보훈처 23년 상위 등급 6급에 대한 유가족 보상금으로 해서 구법으로 적용을 받는 나병장과 김병장, 그리고 신법으로 적용을 받는 이병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이와 같은 분들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물론 나병장도 2004년에 6급 1항을 받았지만 2012년 이전에 구법으로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법이 바뀌면서 신법과 구법이 나누어졌고, 또 6급, 똑같은 6급을 놓고 봤었을 때 6급이 왜 상위 사망과 비상위 사망으로 나누어졌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게는 소송과 관련된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재판을 거친 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유가족들이 상위 사망이라고 신청을 한 내용 또한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검토한 결과 상위 사망으로 해서 유공자에 해당되는 그 확률이 아주 적습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 김병장 같은 경우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그와 같이 계속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다른 질병이 생겨서 그 질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망 진단서에서는 최종적으로 사망을 할 때 어떤 질병으로 사망이 됐는가 그거 하나만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와 같은 내용을 모르고 소송을 하고 행정심판을 하는데, 제가 이 앞전 영상에서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확률로 유공자들이 패소하는지 그 내용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법과 신법이 이렇게 법을 바꿔버린 이유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위처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국가보훈처에 소송을 많이 걸었겠죠. 걸었으니 국가보훈처에서도 복잡하고 불편하고, 그래서 신법에서는 아예 상위 사망, 비상위 사망 그 내용을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6급으로 사망을 할 때는 무조건 똑같은 6급 보상금으로 통일을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추가로 등록을 하게 되면 무조건 신법으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나병장이 2004년에 등록을 해서 6급 1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다시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나병장도 구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신법으로 적용을 받습니다. 물론 나병장 같은 경우는 구법으로 적용을 받나
신법으로 적용을 받나 똑같은 6급에 해당하는 보상금밖에 받지를 못하지만 이 김병장 같은 경우는 참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6급인데 허혈성 심장과 관련돼서 어떤 부위를 얼마만큼 수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스탠드 시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 질병이 6급 이항에 들어왔다 그러면 등록을 하게 되면 다시 이제는 국법과 상관없이 신법에 적용을 받고 오랜 시일이 지나 똑같이 심장질환과 관련돼서 사망을 한다 하더라도 그대로 6급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몸 상태가 심각해져서 다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아가지고 5급으로 승급을 했을 경우에 5급으로 사망을 하게 되면 유가족 보상금이 또 달라집니다. 그럴 때는 똑같이 이병장과 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병장과 김병장, 이병장 세 사람의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게 본인들한테 유리할지는 본인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배우라고 하는 내용이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김병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김병장 같은 경우는 당뇨병이 상태가 좋아졌다고 그러는데 그 좋아졌다는 소리는 본인이 하는 얘기고 정확한 내용은 혈액 검사를 해서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얼마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좋다 나쁘다 재판정 신체 검사를 받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그거를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치, 통계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만약 김병장이 지금은 당뇨가 좋아졌다 그러는데 나중에 당뇨가 더 나빠졌을 때 혹시라도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3.0 이상이 되거나 나중에 투석을 할 경우에는 3급까지 승급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재판정 신체 검사를 하게 되면 국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2023년에 다시 신청하는 걸로 해서 신법으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내용들 잘 판단을 하시고 가족들과 의논해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상위 등급 6급 유가족 보상금에 대한 국법과 신법의 차이점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와 관계되신 분들 많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잡이가 전해드리는 내용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나이 드신 분들이라서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이 보고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